여러분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 마음의 불안감입니다. 띠링. 네, 마음의 불안감을 그러니까 이 불안감의 얘기를 든 이유는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해소. 그죠? 해소에 대해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지표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는 달콤한 달콤 유혹이고요. 여기는 가시밭길입니다. 그죠? 이 지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잘 안 보이긴 한다. 그죠? 여기가 천기고 여튼 여러분들 이 지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불안감. 네. 어떠한 경우든 나에게 퀘스트로 주어져요. 나에게 퀘스트로 주어지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되게 연약하고요. 여려요. 연약하고 여린 존재예요. 마음은 누구는 다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든 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여려요. 그래서 상처도 되게 쉽게 나고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인이 됐던 내 경험을 통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내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스타트. 네,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마음의 불안감이 왔지만 가시밭길을 걸어야지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조금 자세를. 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길이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달콤한 길도 있어요. 어떻게요? 무너져 내리는 거. 힘들어요. 힘든 길이에요. 가시밭길은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발전을 하고 다음번에 이런 일을 안 겪기 위한 혹은 겪어도 벗어나기 위한 그 길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다. 누군들 안 겪어보고 봤겠어요. 마음은 연약하고 여린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스타트로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 결핍 뭐 이런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용기입니다. 그냥 뭐 내 깔래로 이겨라 이런 용기가 아니라 내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번 이런 불안감, 마음의 뭐 연약함, 여림을 겪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아요. 뭐 여기에서 0번을 하나 들을게요. 쉼이 필요하긴 해요. 내가 용기까지 갈 수 있는 쉼이 필요해요. 쉼을 겪었어요. 쉼 겪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계속 이 늪지대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동을 안 하면 계속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쉬고만 있으면 지옥 쪽으로, 늪으로. 그래서 행동할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마음의 아픔,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 행동, 배경입니다. 배경이 뭘까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얻었어요. 이거 어떠한 문제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가족, 연인, 친구, 혹은 배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배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힘들게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그것 또한 상처예요. 힘들게 함도 상처예요. 이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을 빨리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쇄라고 해야 돼요. 상쇄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타인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배경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뭐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가족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요. 상처 받았어요. 연약하고 여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힘들어요. 근데 이 배경을 해소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타인에게서 마음을 얻는다면은 뭐예요? 요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 동화에도 있죠. 자, 여기가 뭐 된 거예요? 여기가? 이거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요 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때요? 내가 이거를 해소를 하려고 계속 타인으로부터 뭐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요. 감정적으로. 그죠?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물을 채우려고 해요. 뭐 간장을 채우려고 해요. 항아리에. 근데 어때요? 나에게 요 배경이 있어요. 셀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배경이 이미 상쇄를 시키고 있는데 내 감정에다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들이붓는다 그래서 이게 안 셀까요? 결국은 바닥나요. 결국은 타인이 감정을 주는 거로 계속 채우기는 했는데 어때요? 내 배경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깨진 독을 수습을 안 했어요. 안 바꿨어요. 안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계속 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왜 아프니?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놓을까요?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배경을 놔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데, 가시밭길이에요.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밭길인데 어떤 거냐? 아쉬움이에요. 아쉬움도 포함이 되고요. 아쉬움과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로 다가와요. 아쉬움과 공포. 뭘로 다가올까요? 간단해요. 가스라이팅도 있고요. 가족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뭐 연인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서 내가 용기로 인해서 불안감을 떨쳐내고 이 배경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움이 뭘까요?
연인이 친구가 가스레이팅을 안 했어요. 안 했던 경우라도 내가 지금 내 연약하고 여린 마음에 자꾸 구멍이 생겨요. 이런 항아리 깨진 밑 빠진 독처럼 이런 구멍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나에게 물도 부어주지만 물을 뺏어가기도 한다. 도돌이에요. 그죠? 내가 채워질 수 있는 수순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가 와요? 지쳐요. 근데 어때요? 아쉬워요. 왜? 나에게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내 외로움을 상쇄시켜줬거든. 내 마음을 알아줬거든. 내 마음을, 감정을 잘 컨트롤해줬거든. 이런 아쉬움이 와요. 아쉬움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맞아요. 버리지 못해요. 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현재 배경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채워주긴 하잖아. 물을 주긴 하는데 물이 밑으로 계속 빠져나가긴 하는데 물을 주긴 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으니까 이 아쉬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뺏기고 있는지를 체감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물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더 채우려고 막 안간힘을 부리겠죠. 그거예요. 아쉬움과 공포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연인 간에도 어때요? 얘가 나한테 잘했던 부분만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를 볼 때 장점도 보지만 단점도 봐야 되고 단점을 보지만 장점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연인 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을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에 상처 있죠. 상처 주는 거 여기서 못 벗어나요. 안주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이 상황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워스트일 수도 있고 베스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움직여봐야 내 상황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또한 뭐예요? 타인으로 인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도 했었어요. 타인에게 자꾸 의지하지 말라고.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감정적인 물을 부어준과 동시에 그 타인으로 인해서 내 물이 빠져나간다면 이거는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독을 사용해서 조금 더 뭐 간장이 됐든 뭐를 됐든 숙성을 시켜서 그냥 빼서 먹는 것뿐이에요. 돌림 수순이에요. 그냥 항아리 될 거예요. 항아리가 정답 같아요. 이거는 마음의 지표지만 항아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상황을 계속 여러분들 도돌이표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만 지쳐요. 나만 힘들어요. 물을 받아주긴 했는데 내가 그 물을 쟁여놓고 숙성도 시켜야 되고 잘 이렇게 가꿔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 주는 걸까요? 나한테 득이 있으니까 주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숙성된 간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간장이 되기 전 단계 매주든 뭐가 됐든 그거를 부어주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야? 맞잖아요. 이게 베스트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쉬움과 공포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해보니 안 되더라. 요만큼 가보고 가시밭길 요만큼 가보고 혼자 요만큼 가니까 여기서 상처받으니까 요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당근과 채찍을 주죠. 당근과 채찍을 줘요. 그죠? 당근도 주니까 여기서는 당근 줘요 안 줘요? 나 자신한테 줬어야 되는데 나 자신한테 당근은 안 주면서 채찍만 맞고 있잖아요.
여기 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선택의 기로예요. 어때요? 달콤하지만 나쁜 쪽으로. 달콤한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무언가를 부어주고 있어요, 항아리에.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계속 빼먹어요.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계속 입히고 있어요. 이거를 반복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배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근본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누군가가 안 좋은 거를 계속 부어요. 내가 그 물을 자꾸 정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물이 계속 깨끗해집니까? 1급수가 됩니까? 안 돼요. 위에서 공장에서 윗물에서 그 폐수를 보내요. 그럼 물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는데 아랫물은 그럼 어때요? 더러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를 없애야 돼요? 이 공장의 폐수를 막아야지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위에서 폐수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아래 내 미래에 대해서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려면은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돌에 걸러져서 나에게 아랫물이 맑아지려면은 윗물에 있는 배경을 바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수순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여기서 다 불안해요. 왜?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가족이 있다 그래서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내 인생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했다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알기까지 많이 때려맞고 내 인생도 꼬여보고 모든 거를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네, 후회를 해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거기서 봐봐요. 여기서 상처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배경을 바꿔요? 못 바꿔요. 너무 거기에 적응이 돼서 바꾸려면은 굉장한 감정 소비가 필요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공포, 아쉬움, 이거 다시 못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혜택을 못 누리지 않을까? 그 공포로부터 못 벗어나요. 아쉬움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배경을 못 바꿔요. 그럼 불안감은 어때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타인을 찾아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 근본적인 이유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종이 하나만 꺼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얘기는 고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못 벗어나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나 추임새 너무 많이 넣는다. 여튼 죄송해요. 여튼 여기서 못 벗어나서 만약에라도 이제 다음 저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그러면은 배경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공포심, 뭐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공포와 아쉬움이 남아요. 그쵸? 여기서는 내가 이제 상처가 있었잖아요. 상처를 이렇게 뭐 몸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의 시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다 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행 가라고 하고 이때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라고 하고 혼자만의 시간.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있겠죠. 뭐 친구랑 같이 논다던가,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던가, 연애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예요? 내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본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때 가는 거예요. 이 전에 가지면은 이 배경이 해결이 되지를 않았는데 물만 더 부어서 더 주는 격밖에 안 돼요. 내가 오래 버티기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을 해결을 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무언가를 해결을 했을 때 내 배경이 될 수도 있죠. 일이던가 뭐를 해결을 했을 때 그때부터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치유되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4번.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지네. 죄송해요. 이게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도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도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여튼 치유의 시간을 가져서 혼자만의 시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갇혔어요. 그 다음에 공포,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소할까요? 공포, 아쉬움.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 있죠.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은연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 관계 연연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있는 거고, 악연이 있는 거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악연은 어떻게 돼요? 악연은 끊어내야 되는 거고요. 시절 인연은 시기가 되면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인연은요,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악연은 끊어내고요. 시절 인연은 시기가 되면은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인연은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관계 연연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인연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 좋아하면은 인연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 돌고 사람이 필요해지면은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주변에 내가 악연을 끊어냈어요. 그럼 또 악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시절 인연을 시기가 돼서 보내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내가 쉼을 얻고 쉬는 기간을 얻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다른 시절 인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나랑 평생 갈 수는 없어도 나의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는, 뭐예요 이게? 추억. 그 사람과 어디 여행을 갔더니 그때는 땡땡이랑 여행 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같이 무슨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 나 그 나이 때는 그러고 놀았지. 라떼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라떼는. 네. 뭐예요? 시절 인연입니다. 인연을 찾는 법도 했었나? 하여튼 인연을 찾는 법도 그렇긴 했는데, 시절 인연 시절 인연들은 다 시기가 되면 가야 돼요. 그래서 나랑 이 사람이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쿵짝이. 그러니까 어떻게 시절 인연을 구분을 하냐면 알려드릴게요. 나랑 이 사람이랑 되게 쿵짝이 잘 맞고 잘 놀고 잘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가 트러블이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가 이 사람한테 뭐 나든 이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생겨요. 타인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눠야 돼요. 이 사람한테도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 가족 관계, 뭐 모든 거를 포함할게요. 다른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 트러블이 생겨요. 점점 이렇게 막 부딪힙니다. 부딪힘이 생겨요. 그럼 이때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얘랑 나랑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네. 막 싸우네. 뭔가 트러블이 생기네. 그게 처음부터 1단계로 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제는 끊어져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라고 천천히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끊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끊어내든지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가요? 아쉬움과 공포가 들어갑니다. 아쉬움과 공포, 그죠?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매달려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끊어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음 시절 인연이 여러분들과 나눌 미래의 추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쉬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배경을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배경이 뭐예요? 시절 인연에서 시기가 되면 끊어내야 되는 배경이 뭔가요? 친구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이 끝났구나. 인연의 끈이 끝났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그 시기를 알려드렸잖아요. 막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주변으로 자꾸 돌게 되고 그 두 가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은 조만간 이제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가봐야 어차피 악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서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굉장히 쉽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랑 내 전반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배경이 있죠.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배경이 있죠.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트러블이 생기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그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만간 끊어지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금씩 멀어지시면 돼요. 붙잡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이 계속 들어와요. 시절 인연을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면. 그래서 사랑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면 내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뭔가가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급이냐.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안 써놨죠? 내가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는 시선이 틀려지고 그 사람과 가야 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보는 해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겠죠. 여러분들만큼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주변이 어때요? 좋아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기꾼 곁에는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면은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내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성장을 하면 주변에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미움받지 않는 법. 전 시간에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모를 했구나 하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배경이라는 악인, 그죠? 악인이 되죠. 끊어내야 되고요. 시절이면은 내가 좋게 가다가 갑자기 변모하는 시기가 와요. 분명히 와요. 그거를 잘 캐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나 얘랑 싸우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싸우게 될까? 그리고 얘가 갑자기 나랑 노는 거 재미없어 하네. 그 시기를 천천히 지켜보면은 시절 인연이어서 시기가 돼서 보내줘야 되는 아이였구나 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천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죠?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인연은 어떻게 돼요? 인연은 그런 시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싸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있다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시기가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촉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랑 되게 막 티키타카 잘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나중간이가 그게 이제 물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좀 물리기도 하고 뭐랄까 좀 뭔가 정냄이 떨어지는 거랑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차분해진달까요? 더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나서 마음이 더 차분해져요.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왜 싸우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래요. 감각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설명만 해줄 건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도 슬슬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노는 거보다 다른 쪽으로 노는 게 훨씬 재밌겠구나 하면서 슬슬 돌게 됩니다. 시기가 오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끊어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낸다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씩 멀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공유했던 일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다른 부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채우려고 내가 시간 냈던 부분이나 혹은 이 사람이랑 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취미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뭐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나 혼자서 하기에는 좀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때는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해서 시절 인연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대충 둘한테 똑같이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안다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재미있어지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근데 내가 아쉽다 하면서 이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돼요? 악수가 계속 들어와요. 아니라고. 체감을 레벨별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러면서 악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질질 끌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기도 받고 아닌 사람, 나쁜 사람, 악연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기당하고 내 주변으로 안 좋은 일 계속 뻗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 배경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막 주구장창 생길 거고 시절 인연으로 간다면은 둘이서 싸워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이 시절 인연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서로 뭐라 그래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지간.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내라고 했는데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끊는 수밖에 없잖아요. 끝났는데 자꾸 영화 끝났는데 영화관에서 안 나와요. 그럼 끌어내야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끊어낼 인연은 빠르게 끊어내고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것 또한 어때요? 타인으로부터 집착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감정적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시험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인연이 끝났는데 이걸 붙잡고 가요. 왜? 처음에 줬던 그 따뜻함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붙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인연, 사람 관계, 사람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서 끊어질 사람은 끊어질 거고 다시 채워질 사람은 채워질 거고 안 채워져도 불안하지 마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 여기에서 결론. 네. 사람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의 타인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고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전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지혜라는 거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해줘봤자 어차피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그 경험을 겪지 않으면 여기다가 대입시킬 생각도 안 하고요. 이거를 들었을 때 그래도 0.1%라도 생각이 났다면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났다면 이거를 대입을 해서 내 걸로 만들기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람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에 타인을 집어넣지 마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타인의 인생은 타인의 인생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하수가 있으면 상수가 있겠죠. 하이 클래스가 있으면 로우 클래스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풀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나의 기준치로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추억을 만들 때 나에게 시절 어찌 보면은 이 시절 이련이라는 거는 나에게 쉼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쉼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트윈 플레임. 트윈 플레임이 뭐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교육생이고 나도 교육생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시절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에게 퀘스트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퀘스트가 돼서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인연이 맞닿아서 서로 이렇게 얽혀서 가는 거예요. 시기에 맞물려서 얽혀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던 거고 이 사람도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만났던 것뿐이에요. 그게 시절 인연으로서 트윈 플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져간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얻어간 게 없어요. 내가 깨달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레벨이 높은 단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맞는 거예요. 또 맞고 깨달을 때까지 맞는 게 그게 또 시련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트윈 플레임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악연일 수도 있고 시절 인연인데 트윈 플레임이다. 아니면은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좋은 존재다. 귀인이다. 이런 게 나눠지는 거예요. 귀인 또한 시절 인연입니다. 혹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귀인이 인연이 되려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귀인이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얘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귀인이 자기 연인이 됐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연은 어찌됐든
서로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예요. 이것 또한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고 악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솔직하게 이게 들어가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내가 인연을 만날 건가 악연을 만날 건가 선택의 기로예요. 근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을 만날 진짜 나에게 득이 되는 인연, 귀인 같은 인연, 그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모진 풍파를 겪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감내를 견뎌내야지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진짜 굉장한 인연일 것이고, 또한 악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 끝자락은 어때요? 악연과 악연으로 엮여서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요게 되는 거예요. 버틸래 말래, 할래 말래. 요즘 요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할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이거 딱 이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것을 보는 것 또한 해안이고, 여러분들이 해안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좋게 잘 바꾸고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인으로 의지하지는 말라 그랬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에서 내가 밑빠진 독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붓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타인한테 사람 관계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내 인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타인과 같이 가면 돼요. 뭘로? 추억으로. 시절 2년 쉼으로 왔어요.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치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깨진 항아리를 잘 이렇게 치유를 했어요. 잘 이렇게 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다시 물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뭐 물을 조금씩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뭐도 있어요? 시절 인연들이 쉼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그냥 여행을 한다는 자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한 부분의 사진과 같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물동이가 더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깨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떠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아채야지 내 물동이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마음은 연약하고 굉장히 여려요. 제가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서, 내 몸의 주인으로서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막 이렇게 막 상대방들이 막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를 막 다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내 몸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도 내가 막아내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쵸?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안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처음에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한 인연에 대한 인연법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요. 아, 시기가 되면은 이 사람과 내가 잘 맞았지만 맞지 않게 되는구나.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체감을 통해서 제가 해준 말로 인해서 체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가져가면 돼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요. 그냥 감각적인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도 있는 거고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그죠? 그냥 저는 자아 성찰을 조금 더 잘했을 뿐이고 거기에 특화가 됐지만 쓰잘데기는 사실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건. 내 인생도 좋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배움도 좋았지만 사실상 이거 근데 좋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 나만 좋으면은 사실상 다음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누고자 했을 때 여러 사람에게 득이 된다면 차라리 나누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누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얘기를 듣고 내 걸로 만들면은 굳이 나한테 진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냥 아, 이게 방법이었구나 하고 아,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내 걸로 만들면 나는 우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본인이 우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뭐 너는 나보다 안 돼 하면서 가스라이팅하면 저는 나쁜 새끼고요, 개새끼고요, 그죠? 악인인 거고요. 여러분들을 까내린다면은 저는 악인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월해졌을 때 저한테 내려지는 건 없어요, 사실.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내 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걸로 만들고 잘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그죠? 내가 이 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 길이다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받아먹고 가면 돼요.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상황처럼 여러분들의 해안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다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 마음에 물동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아기와 같은 이 연약하고 여리여리한 이 마음 이거 다치지 말라고요. 덜 다치라고. 덜 다치면서 퀘스트 잘 깨내라고요. 그거 하나 바라고서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내 자존심 얘보다 내가 하수가 아니야 라고 허영심 부리기보다는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고 나중에 나한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고 나한테 득되는 거 없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돼요. 듣고 나중에 기억나시면 행동하시면 되고 한 번 더 봐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냥 저한테 득되는 거 1도 없어요.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굉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서 더 밝은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어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막 베풀고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안 주니까 빼앗죠. 그 얘기 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결이 같아요. 그냥 그 세상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좀 더 맑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사람들 서로 해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또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잘 지키세요. 이게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말고 타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물동이에 자꾸 상처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